해커들이 이제 실제 공격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점을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지금 작년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뭐 SKT 해킹 사건을 비롯해서 뭐 거의 유례없는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졌죠. 재앙은 제가 보기에 이미 일어났어요. 미토스는커녕 지금의 AI로 계속 공격 들어와도 저는 계속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런 해킹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토스 관련돼 가지고 AI가 이렇게 해킹한다면 기업은 또 보안 기업은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오늘 AI스페라의 강명태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엔트로픽에서 이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되게 심각한 건은 아니라고 사실 느꼈고요. 일단 뭐 마케팅 같은 느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끌벅적해지길래 뭐 그거는 좀 그 고무적으로 느껴지긴 했고요. 네. 어떤 보안 업계나 아니면 다른 AI 업계에서 보안 취약점 우리 이미 발견해서 우리 AI도 유사한 건데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건가? 그 점에서 어떠세요? 저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AI로 뭐 자체 취약점 탐지하는 솔루션이라든가 네. 뭐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런 큰 차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또 일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대중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보안 회사에서 만든 그 AI 취약점 탐지하는 기능들은 그 회사의 통제 안에서 그 회사의 직원들만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미토스가 결국에는 챗GPT처럼 전체 배포가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거기서 파급도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2003년도 이제 125 대란이라고 이제 그 웜 때문에 전 세계 인터넷이 마비된 그 사건들 아마 보안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방화벽도 많이 안 쓰던 시절이었고 이제 원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이제 포트 스캐닝으로 싹 전 세계 막 던지니까 네. 사방팔방 이제 서버가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포트 스캐닝 하는 기술이 익스플로이트 던지는 기술이랑 이제 결합돼서 대중성이 좀 되면서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고, 네.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한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여기저기 전 세계 이제 사이트들이 SQL 인젝션 취약점 갖고 있는 사이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크롤링 기술이 좀 더 보편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웹해킹하는 기술들이 SQL 인젝션이랑 같이 자동화돼서 되게 파급도가 이제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토스도 마찬가지로 기술 자체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고 자동화되면은 이게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뭐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안 그런데 데이터를 갖고 얘도 뭔가 학습을 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학습을 시켰을까요? 뭐 네. GitHub에 새로 취약점만 나오면은 CV 나오면은 그 관련 소스 코드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되고 뭐 옛날에 뭐 익스플로이트DB 이런 데도 많이 소스 코드가 올라오고 굉장히 뭐 학습시킬 데이터들은 많죠. 해커들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용할까? 이거 분명히 나중에 또 모델 또 오픈되고 하면 어떻게 이용할까? 그걸 생각할 텐데 해커들이 이제 실제 공격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점을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예. 이제 보안업계랑 이제 학계가 이제 답변이 갈리는 게 예. 그 보안업계는 아니 원래 보안 쪽에 AI 계속 있었고 뭐 챗GPT도 처음 나올 때 뭐 무슨 모델은 일부러 오픈을 안 하고 했지만 뭐 지금이랑 별 차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미토스가 뭐 언제 나오든 별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이게 이제 보안업계 입장이고, 이제 학계에서는 나오자마자 막 대혼란과 막 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둘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재앙은 제가 보기에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작년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뭐 SKT 해킹 사건을 비롯해서 뭐 거의 유례없는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졌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해킹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발견되는 CV도 지금 뭐 작년, 뭐 재작년 그 통계를 보면요, 이제 어마무시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네. 그러니까 AI가 나온 이후로 이렇게 된 지 좀 됐고, 뭐 최근 난 뭐 리액트 취약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별일 없을 거다라는 생각과 이제 앞으로 대단히 큰일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둘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미 사건은 났다. 예. 네, 라고 봅니다. 강력한 정말 슈퍼급 AI가 나온다면 그건 얘기가 약간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능이 더 자율적으로 뭐 얘가 더 진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뭐 저는 그거는 사실 그냥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거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그 가정법을 이용하면은 뭐 보안업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모든 분야에 사실 AI가 그만큼 발전한다면은 너희 산업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네네.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바꿔야 될, 그러니까 뭐 AI가 뭐 이만큼 발전하든 뭐 제자리를 하든 네. 사이버 보안 디펜스라는 입장에서는 요 아키텍처 대응 방식이랑 패러다임이랑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요거는 취약점은 굉장히 AI로 빠르게 찾아내는데 보안 패치랑 대응은 여전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 이 취약점 패치를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 모여서 미팅하고 누구는 뭐 패치를 하면 안 된다, 패치를 해야 된다, 막 이 얘기를 몇 주째 막 그러고 있다가 뭐 계속 지금 공격은 들어오고 뭐 시스템 무너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막 회의하느라 패치 못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AI 빨리 도입해가지고 더 좋은 AI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 전에 기본부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물론 그 AI 도입해서 방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근데 어떤 AI든 도입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네. 수동으로 굴려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방식 그대로 AI로 구현하는 거지. 네. 뭐 다짜고짜 그냥 AI 딱 구현했는데 알아서 다 된다.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안 대응 프로세스 하는 요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의 이 흐름 자체가 아직도 막 하나씩 체크하고 회의하고 영향도 분석하고 미토스는커녕 지금의 AI로 계속 공격 들어와도 저는 계속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런 해킹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R&D 프로젝트나 뭐 국가 가지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그 보안 패치를 뭐 AI가 또 해주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논의되고 있고 R&D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치를 아예 직접 버튼을 눌러서 패치를 하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직접 AI가 코드를 고쳐버리는 거. 네. 뭐 이제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클라우드 나오고 뭐 가상화 서버들 나왔을 때 그 무중단 패치 서비스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VMware에서는 뭐 V모션 같은 거. 네. 그러면 이제 양쪽에 웹서버 두 대를 이제 딱 갖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 패치를 먼저 하고 이제 쓱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패치한다고 서버를 내리지 않아도 되고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이나 인스타나 그 다들 이제 서버 점검 안 하잖아요. 다 이제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되는데 분명히 거기도 패치는 계속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뭐 롤링 업데이트, 뭐 롤링 리플레이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서버를 아예 새로 만들어요. 근데 있는 서버에 패치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서버를 새로 말아버리고 뭐 앞에 있는 웹 서버가 뭐 저기 뭐 1000대다, 뭐 5대 단위로 이제 바꿔치기를 막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이제 사실 이게 그 쿠버네티스의 기본 기능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반영이 그 프로세스적으로 돼 있어야 새로이 보안 취약점이 나왔을 때도 되게 신속하게 패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방금 언급드린 이런 그 대기업들이나 인터넷 기업들, 뭐 페이스북, 메타 이런 데들은 그게 사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새로이 취약점이나 익스플로잇이 나와도 내부적으로 이제 대응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 뭐 ISMS나 뭐 PCI DSS나 뭐 ISO 27001 같은 컴플라이언스에 이게 규정이 돼 있지는 않아요. 각자 그냥 보안팀에서 우리 회사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구축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AI 시대에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안을 또 강화시키기 위한 것을 매달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데브세옵스의 파이프라인이 네. 좀 정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네. 근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데브옵스도 네, 쉽지 않은데 데브세옵스는 더 힘들죠. 네. 보안적으로도 좋고요. 사실 운영할 때도 좋아요. 그 사실 게임 업계가 이런 거는 되게 예전부터 많이 시도를 한 편이거든요. 그 블리자드에 보면은 바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VAR 변수들이잖아요. 어떤 값들을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변수는 70이라고 적어두고 어떤 변수는 60이라고 적어두는데 갑자기 이제 그 60이라는 값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거기 소스 코드가 하드 코딩 돼서 박혀 있으면은 패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블리자드에서 그 바 시스템은 소스 코드에 박혀 있는 상수 값들을 전부 다 DB화를 하고 이제 라이브 상에서 값들만 바뀌면은 쫙 다 반영되게 네, 요런 거를 이제 구축해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운영 툴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써요. 아이템의 내구도를 바꿀 때 또 그게 하드코딩 돼 있으면 패치를 해야 되지만 만약 그게 DB를 운영 툴로 웹에서 그냥 넣어버리면 값이 딱 바뀐다. 전 서버에 쫙 배포가 된다. 얘도 무중단 시스템의 이제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저는 이제 AI 시대에 이 범람하는 취약점들을 네,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번 할 때마다 회의하고 뭐 하는 이런 걸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몇몇 취약점들은 아예 그냥 패치를 못한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아요. 지금 개발한 시스템이 이제 뭐 한 윈도우 2003에서 개발됐어요. 네, 네. 그 윈도우즈를 이제 OS를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몇몇 그 문제 있는 취약점 있는 함수들은 없어지거든요. 새로 OS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짜놨던 코드가 안 돌아가니까 패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막 10년 이상의 이제 똑같은 솔루션을 이제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놓고 업데이트 안 하고 새 버전을 깔지도 않고, 저는 이제 이런 또 문화부터 이제 싹 다 끊어버려야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런 뭐 패치를 못 한다라고 저기 디펜스 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뭐 미토스든 뭐 미토스의 뭐 사촌이든 나왔을 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표님께서 패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패치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취약점이 노출이 돼서 다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미국에서 그 공유기 중에 TP-Link라고, 네, TP-Link가 유명하죠. 네,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렇죠. 이 공유기뿐만 아니고 뭐 되게 많은 공유기들이 인터넷에 그냥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이 엄청 많이 돼 있거든요. 아이디 패스워드 1차 인증이 돼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브루푸싱만 잘 때려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드민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갈 수 있는 서버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취약점이 좀 무서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계정 없이도 그냥 어드민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네, 그 취약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TP-Link 관리자 페이지를 싹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를 전부 감염을 시킨 거죠. 대혼란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TP-Link의 공유기가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보안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가정집 이제 이런 데서만 쓰기 때문에 그 미국 내에서 아무리 이제 저기 TP-Link 쓰시는 분들은 보안 패치하시고 이거 체크하셔요 라고 해도 이 민간인들이 이제 보안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FBI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TP-Link 어드민 페이지를 싹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네. 자기네가 들어가서 보안 패치를 해줬어요. FBI가? 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사실. 무단 침입이잖아요, 남의 네. 서버에.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이런 그 위급한 뭐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영장을 받은 다음에 서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뭐 체계 안에서 네. 직접 들어가서 서버 패치를 싹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FBI가 TP-Link 보고 얘기해서 야 너희가 좀 다 해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TP-Link는 할 수가 없죠. 그냥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집에 거니까. 있는 거니까. 보안 잘 모르는 그렇죠. 민간인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감동도 받고, 제가 이제 딴 패널 가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인터넷에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AI가 뭐 미토스 같은 애가 더욱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해질 텐데 그런 법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예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뭐 한국에 있는 서버만이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체계된 프로세스 안에서 뭐 보안 패치를 하든 막 두두둑 이렇지 않으면은 일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이 AI 공격 아무리 잘 막으려고 해도 결국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람들은 계속 털릴 거예요. 뭐 그분들이 데브셉옵스를 해서 이렇게 서버를 막 이렇게 스위칭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권한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지금 현재 대기업은 그럼 안전한 겁니까?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1차원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격 표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기업 내부에는 웬만한 보안 솔루션 다 설치돼 있고, 뭐 방화벽, 뭐 IDS, IPS, XDR 다 깔려 있고, EDR 깔려 있고, 백신 깔려 있고, 웬만한 에이전트들이 PC든 서버든 두두두두 다 깔려 있고, 뭐 심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관제 24시간 보고 있고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과연 이제 보안 패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보안 솔루션을 설치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는 하는 건데, 보안 패치를 하면은 서버 리부트도 해야 되고, 대기업에서 보안 팀들끼리만 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안 팀이랑 상관없는 다른 팀들은 뭐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저기 버튼 눌러줘야 되는데, 일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안 하면 사실 못하죠. 1년 넘게 패치하는 서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고요. 패치를 여기 지금 이 취약점이 있다라고 보안팀이 리포트를 막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우리 바쁘다고 안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있겠죠. 그래서 사내망 안에 있는 내부 서버라면 그나마 좀 문제가 좀 덜 노출되겠지만, 그게 이제 방화벽 밖에 튀어나와 있고 뭐 클라우드에 있고 우리가 이 서버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근데 이러면은 이제 뭐 작년에 있었던 뭐 SKT 사건이나 뭐 롯데카드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